개인 산행 말고 산악회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굳이 단체로 산행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악회는 등산 자체보다는 친목이나 사교 때문일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20, 30대의 등산 인구가 늘었다고 하죠. 젊은 층에서는 나홀로 산행이나 친구들과 소그룹으로 산행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젊은 분이 아니더라도 단체 산행은 안 하고 개인 산행 위주로 하시는 경력 많은 등산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산행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등산을 시작하는 단계의 초기에서는 왜 굳이 모여서 단체 산을 하는 것인지, 산악회나 등산 모임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산악회라는 등산 모임이 왜 필요한지 그 장점이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산악회는 그저 친목이나 사교 같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회 같은 등산 모임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산악회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악회 활동을 안 해보셨다면 산악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들었을 수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나 선입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산 모임이라는 조직체에 참여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사람 관계의 불편함이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등산을 시작해볼까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인터넷에서 등산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고 편견이나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꼭 산악회 같은 등산 모임이 등산할 때 필요할지 반신반의하면서 여러 산악회를 탐색해봤습니다. 많은 산악회들을 다녀보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결론적으로 많은 우려는 노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분들의 단편적인 시선과는 다르게 등산하는 분들이 산악회에 참여하는 데는 친목과 교제보다 더 큰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친목 모임 성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등산 모임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등산인들이 산악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산악회는 원거리 산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이런 큰 장점을 대체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중교통으로 근교 산행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원거리도 차량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정기적인 몇 번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기적으로 산행을 많이 하려면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피곤함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 단독은 아니지만 친구나 동료와 팀을 이루어서 지인들과 소그룹으로 원거리 산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한 명이 십자가를 메고 차량 운전을 해준다면 나머지는 일행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특히 돌아올 때는 피곤하고 안전운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개인 산행 방식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는 산이 많아지고 원거리 산행을 하고 싶을 때 차량 문제 때문에 버스를 이용한 단체 산행이 절실해집니다. 등산인들이 산악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차량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분 주차장 근처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 곳으로 하산을 해야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에 비해서 산악회 차량으로 산행을 한다면 산악회 버스가 내려주는 곳을 들머리로 등산을 시작하고 정상을 지나서 반대쪽이나
좌측, 우측 등산 코스로 하산을 해도 그곳에 산악회 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과 하산 시에 산행 코스가 중복될 필요가 없어서 중복됨이 없이 다양한 등산 코스를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 산행만 해보고 단체 산행을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의외로 이러한 코스 선택의 다양성과 장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등산인들이 산악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사회 친분 모임의 기능도 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친구나 학교 동문이나 직장 동료 등 모임이 많이 유지되고 사교나 취미의 공유도 가능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현업에서 은퇴할 시점에 두면 친분 그룹은 더욱 좁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이 일찍부터 필수적으로 시작된 이 시대에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회의 모임은 윤활유와 같고 공동의 관심사와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분 그룹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산악회가 이런 모임과 취미 생활을 다 충족시킬 수 있죠. 이 부분은 아마도 한창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공감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더욱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인들이 산악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산행 일정에 대한 도움을 얻기 쉽다는 것입니다. 산행을 하려면 당장 어느 산이 좋은지, 어떻게 이동할지, 코스는 어떻게 할지부터 알아봐야만 합니다. 입산 통제에서 안전 등 최신 정보도 필요하게 되죠. 산악회처럼 등산 모임에서 산행을 하게 된다면 모든 계획을 산악회 운영진이 대신해 주니 신경을 덜 쓰고 장기적인 등산을 꾸준히 하려면 마음 부담도 적습니다. 당일 산행을 할 때도 산행대장 등 안내자가 있어서 코스 이탈이나 부상 등의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힘들게 느껴지는 산일지라도 단체일 때는 서로 의지하며 힘들지 않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인들이 산악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많은 등산 정보를 얻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악회 같은 등산 모임에서 산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산 기술이나 등산용품 등 등산 지식에 대해 얻는 게 많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도 고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등산에 대해 지식은 끝이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는데 내공과 등력이 출중하신 등산 스승을 많이 만날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을 안 해봤을 때나 개인 산행만 쭉 했을 때는 사회그룹이 많을 때는 산악회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개인 산행의 단점을 산악회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일부 산악회에서는 아직도 음주 가무가 심하거나 산행 자체보다 지나치게 친목 중시로 하다 보니까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악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산악회의 필요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단체 산행이 필요해지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장점만 잘 살려나가서 바람직한 산악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산인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